심지어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고, 실상 부부지만 사실은 남이나 다름없는 담 쌓은 상태, 그 끝에는 이혼이 있는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배우자와 각방을 쓰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는다, 실상은 동거 가족이나 공간을 쉐어하는 룸메이트나 다름없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배우자가 밉고 싫고 이런 감정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포기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 주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배우자에게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이혼을 결심하신 뒤에 다시 그 결심을 되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의뢰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모두 처음부터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좀 달라지겠지, 그래도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고요. 노력의 일환으로 부부 상담을 요즘 많이 받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결국에 포기 끝에 더 이상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시고요. 실상 부부지만 사실은 남이나 다름없는, 뭐라고 할까요? 영락 없는 담 쌓은 상태의 혼인 생활을 지속하게 되고, 그 끝에는 이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런 소위 담 쌓기 단계가 이혼을 생각하는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면 가장 불행한 단계일 수 있겠고요. 달리 생각하면 그보다는 배우자를 차라리 미워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도를 또 고민하고, 그런 단계는 그나마 부부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소위 저희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배우자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기에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로 배우자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로 인해서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감정이 요동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은 차분해지면서 이혼 여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도 배우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바가 극히 적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감정이 무뎌져서 이혼 이외에 떠올릴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면 이혼을 선택하겠지만, 이와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끝에 그래도 배우자를 한 번은 더 용서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시면 설령 이혼 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결국 취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하게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실무에서 제가 접한 부부관계 악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한 8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비난입니다. 시작은 작은 불만에서 시작해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라는 작은 지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부풀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방어하는 단계인데요, 비난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죠. 난 그런 의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멸하는 단계입니다. 상대를 내려다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넌 그렇게밖에 못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내려다보며 경멸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담쌓기 단계입니다.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늘어나는 거리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과 감정의 골이 극심해지면서 서로 간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요, 감정적인 연결의 손실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고 서로를 단순히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보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무관심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단계인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플이라는 말처럼 철저한 무관심은 관계의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감정의 소용돌이 단계라고 해보겠는데요, 사소한 문제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관계의 개선의 여지가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포기 단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되면 이혼 결심이 정말 확고해지고 관계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져요.
오늘은 저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이혼을 예측할 수 있는 총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런 신호들을 조기에 포착하고 서로의 소통과 이해를 높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를 느끼셨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